여러분, 제가 이 동네 저 동네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비교해 보느라 진짜 많이 헤맸습니다. 같은 동네인데 왜 바로 옆에 아파트는 2억이 더 오르고 내가 처음에 본 곳은 그대로인지, 처음엔 운이겠지, 타이밍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비교해보고 찾아보니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냥 운과 타이밍이 아니라 기준의 차이였다는 걸요. 그 순간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분당과 일산이 갈렸구나. 아, 그래서 같은 가격의 집을 사도 어디를 사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5억을 벌고 누군가는 그대로였구나. 오늘 이 영상 하나 보시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분들이 나는 얼마짜리 집을 사야 하는지, 어디를 사야 하는지, 사면 안 되는 아파트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드립니다. 돈 되는 아파트 고르는 단 3가지의 기준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첫 집이 인생 자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평생 따라잡지 못할 격차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왜 아파트를 잘 골라야 할까요? 한 번의 선택이 내 자산의 운명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분당과 일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두 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3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한순간의 결정이 10억의 자산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만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광역시 중 가장 뜨거운 울산을 보신다면 14년 전만 해도 울산의 남구 옥동, 동구 전화동의 가격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나요? 무려 2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어떨까요? 20년 전에 부산 금정구와 부산 해운대구의 가격 역시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나요? 역시 2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처음 선택이 여러분의 다음 선택을 결정합니다. 이건 수도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첫 집을 잘 사면 두 번째 집이 쉬워지고 첫 집을 잘못 사면 다음 선택이 어려워집니다. 혹시 지금 나는 실거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집이라 괜찮아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아파트는 낡아가는 콘크리트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는 건 땅의 가치, 입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산의 격차가 결정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똑같이 4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내 집은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옆 동네 친구 집은 6억이 올랐습니다. 나는 앉은 자리에서 5억 5천만 원 더 가난해진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집으로 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경기도 신축보다 서울 구축이 낫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러면 이런 사례는 수도권만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 광역시 역시 동일합니다. 울산에 사는 제 지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년 전 사는 곳이 달라 연락을 못하고 지내다가 오랜만에 전화통화하며 집에 대한 고민을 말했습니다. 집을 사고 싶은데 어디를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회사 근처인 4억짜리 울산 동구 대단지 준신축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강력히 말렸습니다. 당시 울산은 가격 상승 전이었기 때문에 울산의 핵심지 옥동이나 신정동에 들어가야 한다. 신정동 대장 아파트를 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지방의 구축 아파트가 말이 되냐. 회사 가까운 데 사는 게 만족도가 더 높다. 결국 울산 동구를 선택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지방 울산이더라도 핵심 남구, 옥동, 신정동이 5억 오를 때 그곳은 그대로였습니다. 한 번의 상승장은 자산 격차가 5억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 전 통화를 하면서 그 지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네 말 안 들은 게 너무 후회가 된다. 왜 나를 더 뜯어 말리지 않았느냐. 여러분은 이런 실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 연봉으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내 월급에서 얼마만큼 주거비를 할당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얼마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바로 체크하셔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잣돈, 두 번째 연봉, 세 번째 주거비입니다. 이 3가지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종잣돈입니다. 이걸 알아야 내 아파트 상한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은 대출만으로 아파트를 살 수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일정 비율만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걸 LTV라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생애 최초 무주택자라고 가정한다면 현재 수도권 기준 LTV는 70%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억짜리 집을 사면 5억에 LTV 70%, 즉 5억에 0.7을 곱하면 대출이 3억 5천까지 가능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종잣돈은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매매가의 30%를 곱하면 종잣돈이 되고, 종잣돈을 다시 30으로 나누면 실질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잣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1억 5천만 원에 0.3을 나누면 5억이 됩니다. 종잣돈이 1억 5천 있다면 아무리 대출을 최대한 활용을 해도 5억 이하 아파트까지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잣돈은 얼마인가요? 지금 바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산을 하는 목적은 시장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 중에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살 수 없는 아파트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이 아파트 살고 싶다라는 단계가 처음이었다면 종잣돈을 이용하여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계산하면 좀 더 현실적인 선택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하여 고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연봉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작년 세전 연봉을, 사업자라면 비용을 뺀 작년 소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에 따라 계산이 복잡해졌지만 대략적인 감을 잡기 위한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공식을 적용하면 쉽게 대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연봉에 곱하기 6, 지방의 경우에는 연봉에 곱하기 7.2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수도권 기준 대출인 3억 정도가, 지방의 경우 대출은 3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기준은 금리 4%, 40년 상환 기준으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여 수도권의 경우 3%, 지방의 경우 1.5% 추가 DSR을 감안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금리가 내리면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은 간단한 감을 잡기 위한 기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거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주거비는 전세 또는 월세이실 거고, 전세인 경우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월세는 월세 자체비가 주거비입니다. 이 주거비가 내 월 소득에 얼마나 적정한지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 보통 주거비는 월 소득의 30에서 40% 이내가 적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월 소득 400만 원이면 160만 원 이하가 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에서도 DSR 40%로 제한하는 이유가 대출을 갚는 금액, 즉 주거비가 내 연봉의 40%가 넘어가면 상환 및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내 연봉에서 주거비 상한을 정하게 되면 내가 살 수 있는 집 가격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집을 알아볼 때 무리하지 않을 수 있어서 연끌 매수를 방지하고 대출을 부담하면서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즉 무리하지 않고 집을 사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계산하신 주거비의 현재 금리 4%와 대출기간 40년 기준으로 나온 0.4를 주거비에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월소득 400만 원에서 40%인 160만 원이 주거비라면 160만 원의 0.4를 나누시면 됩니다. 매월 160만 원의 원리금을 내야 하는 대출금은 약 4억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계산해 보셨다면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가격대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연봉 5천만 원에서 1억 5천을 모은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각각 이 금액이 나오고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연봉이 늘어나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늘어나더라도 LTV로 내 종잣돈이 들어가는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 종잣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소득이 적다면 DSR 때문에 소득기준 대출 한도가 줄어 이 세 가지를 모두 비교해야 합니다. 수도권 김과장 기준으로 본다면 종잣돈 1억 5천만 원 기준으로 매매 가능한 아파트 가격은 최대 5억입니다. 연봉을 고려한 대출 최대치는 3억, 주거비를 고려한 대출 최대치는 4억입니다. 그러면 실제 매수 가능한 아파트의 가격은 종잣돈 1억 5천과 대출 3억을 합친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주거비 고려 기준인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DSR 때문에 최대 대출은 3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DSR, DTI 등 소득 부채 비율 기준 그리고 반공제 등을 고려하면 대출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추후 대출 시 정확한 파악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은행 대출에 대해서 설명드린 내용이고 생애 최초 무주택자의 경우 정부 대출 중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최대 4억 2천까지 대출이 가능하오니 보금자리론의 상세한 설명은 제 채널의 이전 영상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종잣돈이 모자라다, 1억이 안 된다, 그러면 우선 종잣돈을 모으라고 추천드립니다. 애매한 거 사는 것보다는 돈을 더 모으고 일정 가격대 이상의 가격을 매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옆인데 왜 2억이 넘게 차이가 날까요? 사도 되는 아파트와 사면 안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아파트,
주변에 뭐가 있는지만 보면 돈 되는 아파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 초등학교, 학원, 그리고 세대수 이 4가지 중 3개 이상 있다? 그러면은 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뭐가 없다? 그러면 탈락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야 할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전세가율로 기준으로 60%에서 70% 정도가 적정 수준이고 더 높으면 매수의 기회, 전세가율이 더 낮아져서 50% 수준이면 과도한 거품이다 라는 공식 같은 게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는 상승장에서는 단순히 공식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뭘 봐야 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대장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입니다. 부동산은 도미노처럼 항상 좋은 것부터 오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항상 마지막에 떨어집니다. 서울은 강남부터, 지방은 핵심지, 그중 대장 아파트부터 오릅니다. 확인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대장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내가 보려는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대장 아파트가 내가 사려는 아파트보다 가격 차이가 더 벌어졌다. 그러면은 강력한 매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서와 속도의 차이일 뿐 분명히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건 디폴트 값이고 순서만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순서에 대해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물론 사지 말아야 아파트를 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집값 거품 아닌가요? 떨어지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값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통화량이 증가되면서 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공급이 부족한 현 상황과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아직까지 거품론 집값 폭락론을 믿는 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기준으로 가격대 위치 결정하시면 부담없이 거주 만족도까지 누릴 수 있으니 좀 더 쉽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진짜 실전 기준입니다. 동네는 골랐는데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할지 모르겠다. 가장 쉬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수도권은 강남 1시간 이내 출퇴근할 수 있는 아파트 중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니 가장 높은 가격대의 아파트를 최소 20평대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방 광역시의 경우 핵심지 대장 아파트, 그리고 그 주변에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대의 아파트 최소 30평대 이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돈 되는 아파트 고르는 3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 규모의 경제. 500세대 이상 그리고 연식, 세대수가 많아야 우선순위로 선택됩니다. 그리고 젊을수록 좋습니다. 결국 이런 아파트가 잘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기준, 가격. 지방은 34평 이상 기준 4억 이상, 수도권은 20평 이상 기준 5억 이상만 보세요. 좋은데 싼 아파트는 없습니다. 좋은 아파트는 절대 싸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입지. 지하철, 학원, 상권, 공원, 초등학교. 이게 핵심입니다. 아파트는 결국 가격입니다. 몇 개의 선택지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한 번이라도 터치했던 최고가가 높은 아파트를 선택하세요. 다시 그 가격대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누군가가 그 가격대에 매수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더 선호했던 입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버틸 수 있는 집을 사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꼭 계산해 보시고 대출은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견디지도 못한 과도한 대출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우리는 왜 집을 사야 할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부동산은 내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가격대를 결정하시고 돈 되는 아파트 고르는 3가지 방법을 통해 아파트를 골라보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람마다 상황과 기준이 다릅니다. 혼자 고민하다 보면 막연했던 게 함께 고민하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첫 집은 여러분의 자산의 출발점입니다. 기준만 알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돈 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